전화 속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렸습니다. 전세금 이번 주 안에 묶어야 합니다. 유진이 명의로요. 주방에 서 있던 나는 손에 든 컵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성욱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남편의 목소리가 내 딸 이름을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차가운 페트병을 잡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를 잡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성욱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조금 늦었지. 그의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단정하고 편안하고 별일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익숙한 저녁을 보냈고 나는 그날 밤 한 번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내 딸 이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소개팅 자리였는데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커피가 채 식기도 전에 그는 내 취향을 물었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내가 말했던 것들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는 꽃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말한 적도 없던 라넌큘러스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다정함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당신 같아서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대답이 이상합니다. 그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보통 이유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귀기 시작하고 한 달쯤 됐을 때 돈 이야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운 문맥 안에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드라마 얘기를 하다가 그냥 불쑥 마치 오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 흐름이 어색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그냥 넘겼습니다. 얼마나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말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당시에는 친밀감으로 들렸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나에게 말해줄 만큼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읽힙니다. 유진이는 올해 26살입니다. 성욱이 아이 이름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유진이라고 하면 어떨까? 부드럽고 좋지 않아? 나는 예쁘다고 했습니다. 그냥 좋아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 이름이 전화기 너머에서 다른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맥락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금융상품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이미 균열되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주 가늘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이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는 눈을 돌려도 자꾸 보입니다. 나는 오늘 밤 그 금을 처음 발견한 것 같습니다. 전화는 오전 11시에 왔습니다. 고객님 신청하신 적금 해지 상담 예약 확인 문자 발송해 드릴 거? 나는 그 말을 두 번 듣고 나서야 대답했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네. 어제 오후 3시에 앱으로 접수되었는데요. 고객님 명의 계좌 맞으시죠? 맞았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내 계좌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예약을 취소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머릿속이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새벽 2시 17분에 공동인증서 재등록 시도 알림이 왔었습니다. 나는 그 알림을 자고 일어나서 봤습니다. 처음엔 스팸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다시 그 알림을 열었습니다. 새벽 2시 17분. 나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습니다. 성욱은 늦게 들어온다고 했고 내가 잠든 뒤 들어왔습니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노트 앱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걸었습니다. 그 안에 날짜와 시간과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최근 30일간 앱 접속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고 했고 나는 이틀 뒤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성욱에게는 친구 만난다고 했습니다. 접속 기록을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내가 접속한 시간과 다른 시간대가 3곳 있었습니다. 모두 내가 외출 중이거나 잠들어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 기록을 사진으로 찍고 메일로 나 자신에게 보냈습니다. 성욱은 그 무렵부터 돈 이야기를 더 자주 꺼냈습니다. 노골적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요즘 금리가 다시 오른다더라. 묻어두면 손해야. 나는 밥을 먹으며 들었습니다. 여보, 전세 만기되면 그냥 묶어두는 거 어때? 나중에. 그게 내 대답이었습니다. 나중에.
짧고 건조하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가 열흘 사이에 4번 반복됐습니다. 처음 2번은 부드러웠습니다. 3번째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꾸 미루면 기회가 없어. 이번 달 안에 정리해야 한다고. 뭘 정리해? 아, 그냥 금융상품 말하는 거야. 왜 그렇게 받아? 왜 그렇게 받아?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구도를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번째는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자고 난 뒤였습니다. 성욱은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고 있었습니다. 여보, 인증서 비밀번호 바꿨어? 멈췄습니다. 손을 닦던 그 자리에서 왜? 그냥 그가 핸드폰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가볍게 던진 것인데 내려놓는 소리치고는 날카로웠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럼 왜 자꾸 이상하게 굴어? 이상하게 구는 사람이 나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곤해. 먼저 들어갈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노트 앱을 열었습니다. 2월 16일 토요일 밤. 인증서 변경인지. 이상하게 군다는 표현 사용.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예민한 것이라면, 전부 오해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웃으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면. 그러나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새벽 2시 17분의 알림도, 내가 신청하지 않은 예약도, 내 계좌에 남아있는 낯선 접속 시간도 전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모아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근처 카페에서 잠깐 쉬려 했습니다. 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요즘은 자꾸 그랬습니다. 카페 유리문 앞에 섰을 때 안쪽 창가 자리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욱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성욱의 조카 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원은 28부로 성욱 형의 아들이었습니다. 몇 번 명절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묵하고 눈이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의 맞은편에는 유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 딸이었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재원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짚고 있었고 성욱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그 옆에서 음료를 마시면서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보였습니다. 셋 다 진지했습니다. 웃음이 없었습니다. 가볍게 수다를 떠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유진이가 뭔가를 말했고 재원이 그 말을 받아서 성욱에게 전달했습니다. 성욱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30초쯤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골목 끝 편의점에 들어가서 생수 한 병을 샀습니다.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 딸이 그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사 빠진 것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욱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원도. 셋이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몰랐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뒤 나는 다시 그 카페 앞을 지났습니다. 셋은 이미 없었습니다. 자리는 치워져 있었고 테이블은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료를 주문하고 테이블을 가만히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자 쿠션 옆 테이블 끝부분에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였습니다. 누가 흘린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남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3줄이었습니다. 전세 적금 위임. 내 명의의 전세 보증금이었습니다. 내 명의의 적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임. 누군가에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메모를 지갑 안쪽에 접어 넣었습니다. 저녁에 유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응, 그냥. 유진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나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요즘 부쩍 그런 편이었는데
그날은 더 그랬습니다. 오늘 일찍 끝났어. 아니 왜? 그냥. 유진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부엌에 서서 그 닫힌 문을 봤습니다. 딸의 방문이 항상 저렇게 닫혀 있었는지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성욱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 재원이 잠깐 만났어. 나는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래. 걔가 요즘 재테크 공부한다고 이것저것 물어보더라. 유진이도 같이?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0.5초쯤이었을 겁니다. 마침 근처에 있어서. 왜, 무슨 문제 있어? 나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아니, 그냥. 성욱이 맥주캔을 들고 소파로 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내가 은행 접속 기록을 다시 펼쳐보고 있을 때 성욱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뭐 봐? 은행 앱.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인데 그 두 글자가 이상했습니다. 피곤하다는 뜻인지 한심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경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이상해. 다들 그렇게 봐. 다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냥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문이 닫혔습니다. 다들이라고 했습니다. 유진이도 포함된 다들인지 재원도 포함된 다들인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노트 앱을 열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성욱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 식탁에 앉더니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특별한 예고 없이 마치 날씨 이야기를 꺼내듯이. 여보, 전세 만기 언제더라? 5달 남았어. 재원이가 지금 사업 초기 자금이 필요한데 잠깐만 넣어줬다가 만기 전에 빼면 돼. 나는 계란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싫어. 싫어가 뭐야? 잠깐이라는데. 잠깐이 얼마인데. 3달, 빌어야 넉 달. 나는 프라이팬을 불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전세금은 안 돼. 성욱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느리게 바뀌었습니다. 다정하던 얼굴이 식으면서 뭔가 다른 얼굴이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자주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왜? 이유가 필요해. 부부잖아. 같이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부부니까 같이 써야 한다. 그 논리가 지금 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부니까 내가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거야. 성욱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진짜 왜 이래 요즘?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란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식탁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욱은 나를 한참 봤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에 유진이가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왜 그래? 나는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뭐가? 재원 오빠 일. 그 정도도 못 해줘? 잠깐이라잖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그건 엄마 일이야.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야. 재원 오빠 그럴 사람 아니거든. 그럴 사람 아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스스로 생각해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지금 나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재원 오빠 잘 알아? 당연하지, 자주 봤는데. 나는 모르게. 유진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냥 가끔. 나는 책을 덮었습니다. 유진이를 봤습니다. 알겠어. 그것뿐이었습니다. 유진이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성욱이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면 돼. 내가 다 알아봤어. 나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투자 동의서였습니다. 내 이름이 이미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름 넣었어? 그냥 미리 해놓은 거야. 어차피 할 거잖아. 어차피 할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 거라고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안 해. 야, 처음이었습니다. 아! 나를 그렇게 부른 것이 여보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야였습니다. 나는 그 한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설득이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명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성욱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반으로 접었습니다. 협조 안 하면 나도 생각이 있어. 어떤 생각?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테이블을 봤습니다. 서류가 놓여있던 자리에 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게 설정했습니다.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녹음이 유지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습니다. 우리 층 복도 CCTV 보관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했습니다. 30일이었습니다. 노트 앱을 열었습니다. 4월 5일. 전세금 투자 요청. 서류에 이름 인쇄되어 있었음. 서명 거부 후 야로 호칭 전환. 생각이 있다 발언. 녹음 시작. 나는 이 집에서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딸도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이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서 녹음 앱 화면을 보고 있으면 가끔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말, 행동, 서류, 숫자. 전부. 그들은 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야 한마디에, 서류 한 장에, 딸의 차가운 눈빛에 내가 흔들릴 거라고. 흔들리는 것을 내가 보여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은행 VIP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두꺼운 유리문이 닫히면 밖의 소리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창구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았을 때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욱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재원은 그 옆에, 유진이는 가장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셋이서 왔습니다. 내가 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욱이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셋이 함께 온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들어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용건으로 오셨을까요? 성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산정리 상담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전환이랑 적금 해지 후 재해치권으로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준비된 목소리였습니다. 상담사가 나를 봤습니다. 고객님도 동의하신 건가요? 나는 잠깐 기다렸습니다.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깐요. 먼저 드릴 게 있어서요. 봉투 안에는 순서대로 정리된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은행 앱 접속 기록, 새벽 2시 17분 인증 시도 로그, 내가 신청하지 않은 적금 해지 예약 확인 문자, 카페 CCTV 캡처 사진, 서류가 펼쳐진 테이블, 세 사람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사진, 전세 적금 위임.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잠깐 넣었다 빼면 돼.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된다고. 어차피 부부 돈이잖아. 상담실 안에 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성욱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돈 맡기러 온 게 아닙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성욱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천천히 눈에 보이게 무너졌습니다. 준비했던 표정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찾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 어느 한 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모습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손이 작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아팠을 때 이마를 짚었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유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상담사는 자리를 비웠고 은행 측 보안팀과 연결됐습니다. 나는 준비해온 자료를 전부 제출했습니다. 법무사에게는 이미 사흘 전에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무단 금융정보 접근, 명예 도용 시도. 항목별로 정리된 문서가 이미 있었습니다. 성욱은 그날 은행을 나서면서 한 번 나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당신이 이럴 줄은.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혼 서류는 2달 뒤에 정리됐습니다.
전세금은 법적 보호를 받았습니다. 적금은 그대로였습니다. 내 명의로 내가 만든 것으로 온전히 남았습니다. 재원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유진이는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연락이 오면 그때 생각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가게 문을 연 것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동네 한켠 오래된 건물 1층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내 이름 한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누가 정해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고른 이름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문을 열기 전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이 문 안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내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접속한 것도 없고 내 도장이 찍힌 서류가 어딘가 돌아다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가장 늦게 보입니다. 믿고 싶으니까요. 틀렸으면 좋겠으니까요. 그래서 더 오래,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인공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시겠어요? 남편도 딸도 조카도 셋 중 한 명이라도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인공처럼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도요. 혼자 읽고 지나치지 마시고 한 줄이라도 남겨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